안녕하세요, 김밀란입니다. 오늘은 연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완벽한 연어 스테이크 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팬의 선택부터 초보자와 중급자를 위한 기술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완벽한 연어 스테이크,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구입한 연어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할인 판매하던 연어 필렛입니다. 보시다시피 머리 쪽부터 몸통 중앙 직전까지 두터운 부분이에요. 생선을 두고 볼 때 중앙 부분이 가장 살도 많고 좋은 부분이지만 머리 쪽 앞부분도 충분히 좋은 부분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생선 필렛들은 비늘 제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늘 제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비늘은 역방향으로 긁어주면 쉽게 제거됩니다. 집에서 깔끔하게 비늘을 제거하려면 먼저 이렇게 큰 봉투를 하나 준비하세요. 이렇게 생선을 봉투 안에 넣고 비늘을 제거하면 주변에 튀지 않습니다. 가정에 비늘 제거기가 있다면 사용하시고 없으면 이렇게 작고 고든 칼로 제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늘 역방향으로 칼날을 아주 살짝 눕혀서 긁어주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비늘이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은 설명을 위해 열어놓고 한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덮어두고 하면 됩니다. 살짝 열어놓고 시야만 확보한 채로 비늘을 제거해주세요. 봉투는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하면 됩니다. 생선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생선 가시 집게로 가시를 뽑는데 없으면 작은 롱노즈 펜치나 쪽집게를 사용하면 됩니다. 가시는 보통 머리 방향으로 누워 있어서 손가락을 이용 역방향으로 훑어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집게를 이용해서 잡아 뽑으면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가시 제거까지 끝난 연어는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하게 헹궈준 다음 물기를 말린 후 필렛에 붙어있는 잔뼈를 제거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잔뼈 제거까지 다 끝나면 모양을 정리해 줄게요. 제가 구입한 연어는 머리 부분이라 뱃살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굽기에 모양도 그렇고 두께도 얇아 항상 오버쿡 됩니다. 그래서 제거한 후에 껍질을 벗겨와 타르타르나 회덮밥 같은 요리에 사용하세요. 포션은 필렛당 약 120g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먹기 좋은 큼직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나머지 한 조각은 껍질을 벗기도록 할게요. 껍질이 없는 연어도 어떻게 굽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자투리 부분까지 잘라주면 끝! 버리지 말고 뱃살이랑 같은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어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워볼게요. 먼저 껍질이 없는 연어입니다. 저는 껍질이 없는 연어를 바로 굽기보다는 무언가를 올려서 굽는 걸 좋아하는데요. 보통은 이런 피스타치오를 사용합니다. 피스타치오가 아니더라도 땅콩, 아몬드, 잣, 호두, 캐슈넛 등등 견과류면 다 좋습니다. 칼로 모두 균일하게 하지만 너무 크진 않게 다져줍니다. 견과류 알러지가 있다면 빵가루나 티밥 뻥튀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하지만 최대한 균일하게 다져주세요. 여기에 로즈마리 잎을 조금 떼어서 다져서 섞어줄게요. 소금 후추간도 해줍니다. 그리고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계란을 잘 풀어준 다음 접착제 역할로 연어 껍질이 있던 면에 발라줍니다. 그 다음 준비한 피스타치오 크러스트를 촘촘하게 잘 묻혀주세요. 이렇게 촘촘하게 묻혀주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진짜 구워보겠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 개인적으로 스테인리스 팬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정용으로 초보자는 이렇게 코팅된 프라이팬을 추천합니다. 다루기 쉽고 달라붙지 않으며 온도 조절도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급자 이상에게는 잘 시즈닝된 카본 스틸 혹은 무쇠팬을 추천합니다. 알루미늄 팬보다 온도 조절이 쉽진 않지만 온도 유지가 일관적이어서 균일하게 일정한 온도로 구울 수 있고 무엇보다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생선 단면을 노릇하게 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즈닝도 잘 되어 있다면 코팅팬 못지않게 안 달라붙기도 하고요. 스테인리스 팬은 이런 철팬보다 온도 유지가 잘 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코팅팬처럼 다루기 쉽냐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선이나 스테이크용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스테인리스 팬은 개인적으로 소테 용도나 파스타가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 단축을 위해 철팬은 한쪽에 미리 좀 달궈 놓을게요. 먼저 초보자를 위한 가장 직관적인 생선 굽는 방법입니다. 당연하게도 코팅팬을 사용하고요. 먼저 중불에 올려줍니다. 껍질이 있는 연어 굽는 법부터 시작할게요. 바삭한 껍질을 위해 키친타올로 껍질의 잔여 수분을 최대한 제거합니다.
그리고 양면에 소금 간 해주시고요. 살 쪽에만 후추를 뿌려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적당하게 둘러줍니다. 그리고 껍질이 아래로 향하도록 연어를 바로 올립니다. 살 쪽에만 후추를 뿌린 이유는 껍질은 고온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후추가 금방 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생선 뒤집개로 가볍게 눌러서 껍질이 말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보시다시피 알루미늄 코팅팬이라 기름이 쉽게 달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껍질 누르는 건 처음 30초 정도만 해주면 모양이 잡힙니다.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양 끝을 오므리듯 눌러주면 됩니다. 굳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누를 필요 없이 양 끝만 오므려주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은 요리 초보자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껍질이 아래로 향하게 두고 연어의 색깔이 약 3분의 2 지점까지 변하면 뒤집을 거예요. 사실상 껍질을 아래로 두고 약 50% 정도로 익히고 뒤집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보면 껍질 군데군데 노릇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죠?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뒤집어 보면 전체적으로 잘 구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어를 굽다 보면 한쪽은 절반이 색이 변했는데 반대쪽은 아직 절반에 도달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무조건 색이 더 많이 올라온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버쿡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한쪽이 절반 정도 익었으니까 버터 베이스팅을 준비합니다. 버터, 마늘, 타임을 넣고 불을 끕니다. 중불로 쭉 익히다가 불을 끈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버터를 끼얹어 줍니다. 껍질 쪽으로만 열 전달을 했으니까 뒤집지 않고 이번엔 살 쪽에만 열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 배속 없이 그리고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굉장히 빨리 끝냈죠? 이제 연어를 뒤집고 그대로 잠시 동안 둡니다. 약 10초 정도 그대로 둔 다음 꺼내서 레스팅 시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방법은 제가 실제로 일하면서 쓰던 방법입니다. 식용유 두르고 똑같이 소금, 후추 간 해줍니다. 이건 케이크 테스터인데 생선 익힘 체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처음엔 날 생선을 여러 번 찔러서 그 감을 먼저 익히세요. 찌를 땐 항상 생선살의 결 반대로 찔러야 그 질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찔러서 감을 익혀두세요. 한번 기억해두면 모든 생선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날 생선의 질감을 기억한 이후엔 익은 생선을 찔렀을 때 바깥쪽 익은 부분은 쉽게 들어가다가 덜 익은 부분에선 살짝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보통 저항감이 중앙 부분에서 살짝 느껴질 때 레스팅 시키면 됩니다. 케이크 테스터 없이 손가락으로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날 생선의 질감을 손으로 기억해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익으면 가장자리는 단단해지고 덜 익은 부분은 수분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데 그 질감 차이로 생선이 얼마나 익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처럼 경험이 많이 쌓여야 하는 거고 그냥 온도계 쓰는 게 편합니다. 보통 중심부 35도에서 38도쯤에서 레스팅 시켜서 중심부 46도에서 48도 도달하면 가장 이상적인 생선 익힘 정도가 됩니다. 자, 아주 뜨겁게 달군 팬에 생선을 껍질 쪽부터 구워줍니다. 단시간에 노릇하게 만들기 위해 강불로 구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생선을 가볍게 눌러서 껍질이 말리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껍질이 노릇해지면 바로 버터, 마늘, 타임을 넣습니다. 불은 약불로 줄이거나 아예 꺼주세요. 온도를 빠르게 내려주기 위해 버터를 넉넉하게 넣거나 식용유를 조금 더 추가하기도 합니다. 버터를 완전히 녹이고 거품을 낸 다음 끼얹어 줍니다. 불을 아예 껐습니다. 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나면 안 되거든요. 온도가 너무 높다는 뜻입니다. 불을 끄고 거품만 끼얹어 주세요. 핵심은 고온으로 껍질을 빠르게 구운 다음 낮은 온도의 버터로 익혀주는 것입니다.
찔러서 질감 체크 후 손등에 대서 온도 체크까지 하고 레스팅합니다. 실질적인 조리 시간은 이게 더 빨리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껍질 없이 견과류로 크러스트를 입힌 연어입니다. 견과류를 사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탑니다. 그래서 약불에서 진행합니다. 어차피 크러스트를 입혔기 때문에 팬에 달라붙을 일은 없습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약불, 중불 사이에서 천천히 구워줍니다. 이후 크러스트 부분이 노릇해지기 시작하면 버터, 마늘, 타임을 넣습니다. 완전히 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터를 끼워 넣은 동안 노릇해지니까요. 이후 동일하게 익혀서 마무리합니다. 노릇하고 바삭해진 크러스트 보이시죠? 레스팅 하겠습니다. 레스팅은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구웠던 연어부터 잘라볼게요. 보시다시피 껍질 쪽을 더 오래 구웠기 때문에 한쪽 면이 더 익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고기로 치자면 핑크빛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선 살은 결대로 쉽게 떨어집니다. 잘 익었다는 소리겠죠? 껍질 쪽은 조금 뻑뻑하지만 다른 부분은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맛있네요. 다음은 두 번째로 구웠던 연어입니다. 껍질만 빠르게 굽고 버터로 온도를 맞췄죠?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익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 면 테두리 약간만 익었고 중앙으로 가면서 살짝 레어 같은 빛이 도는 게 보입니다. 결대로 뜯어보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안쪽은 마치 덜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선살은 결대로 쉽게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익었다는 뜻입니다. 뻑뻑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촉촉하게. 마지막 껍질 없는 연어. 두 번째와 마지막 연어 모두 중심부 35도에서 36도쯤에서 레스팅 했습니다. 생선 중심부는 레스팅 이후 45도에서 멈추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익힘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테두리만 살짝 익었고 안쪽은 고기로 치면 미디움 레어로 남았습니다. 버터에 노릇해진 피스타치오가 정말 고소하고 바삭하며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 버전의 연어 스테이크를 구워보았습니다. 왼쪽부터 알루미늄 팬, 철팬, 껍질 없는 연어 순서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굽는 게 가장 좋으신가요?